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계속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서핑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그 트랜서핑에서 심상화 또는 슬라이드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 심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과거에 시크릿이라는 영상 또는 가르침에서 이야기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심상화,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런 시크릿류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심상화,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법칙들이 있죠.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연법칙. 여러분들이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 자연법칙 때문이죠.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가끔 UFO를 중력을 거스르면서 나는 비행물체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니까 미확인 비행물체. 그래서 UFO로 그냥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술, 마법의 이런 세계를 너무 꿈꾸지 마세요. 이러한 자연법칙을 거슬러서 뭔가 신비한 나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 발은 땅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머리는 높은 이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사다리가 연결이. 이것이 절단나면은 절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근데 더 위험한 것이 이러한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경우, 현실 감각이죠. 현실 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초월적인 데 관심을 기울일 때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는 정신감정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의 모든 마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다 설명해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이 과학이라는 기반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합리화 이성을 도외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현대 여러 가지 문명과 기술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그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켜 왔어요. 변화시켜 가고 있고요. 이런 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트랜서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외시한 채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에 잘못 빠져들면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신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현실에서 이러한 메시지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현실을 끌어오겠다 이거죠.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 많이 쓰십니다.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목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가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트랜서핑에서는 그 목표를 가져오는 개념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능태 공간에 있는 특정한 섹터. 이것을 현실화 시킨다는 거죠. 이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기존의 관념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거죠. 분투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트랜서핑의 관점은 이러한 목표를 내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변신이라고 할까요? 왜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변신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이리로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옮겨진 어떠한 장면을 가져오는 개념으로 보셔야죠. 이것이 트랜서핑의 관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은 이것은 일종의 자기 개발 관점이 이거죠. 나를 개발하고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이런 관점이잖아요. 이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내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러한 방법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트랜서핑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것으로 옮겨 타는 개념이다. 그래서 서핑의 개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심상화하는 기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2.0이라고 불리는 타프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고급 기술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런 따은머리라고 비유를 해서, 차크라로 말하면 이게 4번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는 지점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스크린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거 찾느라고 엄한 또 상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물리적인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감각으로 알아차리는 건데요. 그 감각이라는 것도 참 모호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을 막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외부 스크린이라는 것은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말해요. 각종 우리 시각을 통해서 외부에 나타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스크린이라는 용어에 너무 방점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온갖 자극들,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들, 그것이 이제 뇌에 전달이 돼서 생각을 일으키죠. 그럼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 생각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이 뇌의 작용.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휩싸이고, 그래서 골똘해지는 게 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내부 스크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스크린이란 말에 너무 방점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내부라는 말을요, 쉽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기 세계인 거죠, 말하면. 이건 자기 세계, 이거는 내 바깥에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 예. 그래서 이것은 환상, 내가 만든 환상 속의 세상. 이거는 외부에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특정한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는 펜듈럼이 있거든요. 이 뒤에는 펜듈럼이 있거든요. 타프티라는 책에서는 펜듈럼이라는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했나? 거의 안 하죠. 아마 이걸 별로 안 다뤄요. 주로 이런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또 다른 용어가 있죠.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내부 스크린에 점유되면 외부 스크린, 이 눈이 닫히게 되죠. 그리고 이 내부 스크린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돼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의 현실만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웃긴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 4차원이 되는 거죠. 반면에 내부 스크린이 잠기고 외부 스크린만 열려서 여기에 빨려든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귀가 얇은 거죠. 한마디로 귀가. 여기서 이 얘기하면 저기 가고, 저기서 이 얘기하면 이 얘기 가고, 우왕좌왕, 부화내동하게 되는 거죠. 부화내동. 둘 다 답이 없습니다. 둘 다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 주로 내부 스크린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 외향적인 사람들이 외부 스크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둘 다 여기서 나오셔야 된다. 그걸 보고 이 타프티에서는 깨어난다고 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다. 잠들어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다는 건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잠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깨어남, 이것은 탄생, 생명을 뜻하죠. 깨어난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우린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깨어나는 어떤 지점, 그 지점을 찾으라고 하는 저 의식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걸 찾으라고 하는데 이걸 찾는 것은요, 그렇게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뒤에
뭐 따은 머리처럼 해서 이 코드 꼽고 뭐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다음에 제가 좀 더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변신을 해야 돼요. 변신을. 그래서 현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개념보다는 목표를 내 삶으로 끌어들인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 시크릿 유의 가르침 때문에 많이 호도된 것들이 있는데, 기본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 법칙도 기본 법칙이죠. 이런 거 거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사야 돼요. 아니면 교재, 꼭 책이 아니어도 교재가 있어야 돼요. 접해야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이고 집중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이걸 지속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영어를 잘하겠다고 앉아서 상상을 한들, 심상화를 한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가중돼요. 왜? 기본을 안 하니까 될 수가 없죠. 안 되는데 되려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상과 현실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 어떤 마술사가 아니라 어떤 마술사가 이 몸을 두 동강이 되는 그런 마술을 보여주는 마술사 있죠. 그것처럼 분리가 돼요. 이 재앙입니다,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깍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나는 이것을 꿈꾸는데 내 현실은 요 모양이니 분리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본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뭔지 알고 기본을 하고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본질이죠. 근데 기본도 안 되면 본질도 찾질 못해요. 기본이 되는 사람이 본질을 파악해서 이 기본을 제대로 닫고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도 안 된 사람은 본질을 알려줘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얄팍하게 기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그게 한 10년 전인가? 오래전에 나온 다큐 72시간인가 다큐 3일 있잖아요. KBS 하는 거. 이걸 유튜브로 오랜만에 어떤 프로를 하나 봤어요. 이 중에서는 노량진 고시생을 다룬 다큐 3일 이걸 봤는데, 이 고시촌이 있잖아요. 고시촌에는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여러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사, 임용고시 교사, 여러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시촌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인물들이 여기에 출연을 합니다. 몇몇 인물들이 출연하는데 인터뷰하고 생활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 견적이 나오더라고. 견적이. 이 사람은 합격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점쟁이 같은 그런 신내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감이라는 건요, 이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감각이 되거든요. 감각. 그래서 빨리 알게 되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저 나름대로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니까 댓글이 나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답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검색하면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누구는 합격했답니다. 누구는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뭐 후배랑 마찰을 빚어서 뭐 폭행을 하다가 합의 보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게 나와요. 또 누구는 합격했답니다. 막 신문 기사에도 나와요. 누구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되겠다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눈빛이든 말이든, 이 말할 때의 음색이든 톤이든 내용이든 그 논리든 태도가 있잖아요. 그 존재라고 그러죠. 그 존재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확신은 껍데기 확신이 아니라 진짜 단단한 믿음 말하는 거죠. 내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소신이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준비했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노량진 고시촌의 실상을 말하면 대다수는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대다수는 시간 낭비. 미안하지만 현실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뭡니까? 이 펜듈럼에 놀아나다가 에너지 빨리면 짐 싸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크릿 얘기하고 이렇게 심상화 얘기하는데 딱 보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오는 게 있죠. 근데 그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러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말을 할 때 느낌이 옵니다. 환상을 쫓고 있는지, 스스로 만든 이상을, 자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괴로운 만큼 높은 이상을 만들어서 계속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튼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다리를 타고 이상을 향해서 쌓아 올라가고 있는지 느낌이 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트랜서핑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트랜서핑에서는 행동화라고 하죠.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트랜서핑의 법칙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념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결국은 펜듈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계획, 목표 많이 세우지 마세요. 본인의 것이 아니면, 진정한 자신의 목표가 아니면, 안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면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나거든요. 진짜 나라는 건 이제 100%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때묻지 않은, 자,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어린 시절에는 이 세상이 정말 찬란했어요. 따뜻했고요. 물론 몇몇 분들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릴 때는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와 지지와 격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따뜻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 찬란한 어린 시절, 그리고 저 산 너머에, 저 언덕 너머에, 저 도시 너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한 동경과 이상을 품고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다 소멸되고 사라진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것이 사라졌을까요? 그게 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야 돼, 하면 안 돼, 이 온갖 규율들로 우리가 나를 포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야. 남자란, 여자란, 사람이란, 어른이란, 학생이란, 세상 조직이란, 직장이란 이런 거야. 넌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펜듈럼의 규칙이 뭡니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 펜듈럼의 규칙이잖아요. 날 따라해.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화. 그럼 이제 펜듈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집단원들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면서 살아온 것들이 나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진짜 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 옷을 이제 하나하나씩 벗겨내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옷을 벗겨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또 개발을 해요. 또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참 나를 찾겠다고 이것을 가지고 또 어딘가로 향해요. 어딘가로. 뭘 그렇게 또 배우러 다니고 끝이 없이 뭘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려놔라. 여기서 괜찮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되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색깔이 나오고 거기서 용기라는 게 나오고 에너지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생동감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남 따라 하잖아요. 거기서 소외되면 안 될 것 같고. 혼밥 시절이 아닐 땐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 지금 다 혼밥 먹으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트렌드 쫓아가고. 근데 온갖 미디어가 총동원돼 가지고 이 펜듈럼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을 규정화하고 패턴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우리를 자극하죠. 여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도 적용이 안 되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목표로 하고 무슨 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의 진짜
원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데서 나오는 욕망, 헛된 욕망이라는 거죠. 진짜 본인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 트랜스서핑에서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쫓는 그 욕망부터 내려놔라. 트랜스서핑의 얘기입니다. 또 여기다가 어떤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오로지 나의 본 모습이 나타나야 여기에 용기 에너지를 다른 말로 여기서 자성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력. 자석에서 끌어당기는 힘 있죠? 인간에게도 자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심리적인 자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찾아다니죠. 이것 좀 도와달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우리 이거 해보자, 어떡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같이 할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차이입니까? 자성의 차이입니다. 자력의 차이입니다.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트랜스서핑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트랜스서핑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심상화 기법들, 기술들 또는 뭐 명상, 귀에 대고 좋은 명상 소리 주입한다고 될까요? 도움되는 분들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만족을 주는 솜사탕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성을 키우셔야죠. 엄밀히 말하면 키운다기보다는 이러한 자력을 다 빼앗고 있는 온갖 둘러싸인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상 성인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요, 심리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또 다른 어떠한 이상적인 나를 향해서 변모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는 거죠. 괜찮다 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걸 내려놓은 후에 다시 쥐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내려놓질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진짜 용기는 나오지 않고 진짜 에너지, 자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기술들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잘 돼도 오래 가지 못해요. 또 길을 잃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찾아서 다니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 많은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사람의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야 고마워하겠죠. 또 하나의 펜듈럼의 스타로서는 지지자들로 기꺼이 헌신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남 좋은 일 너무 하지 마시고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러기 위해서 두텁게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관심이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 찾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벗어내느냐?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포장을 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럼 이게 어떻게 허물어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터운 옷을 벗게 하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다. 따스한 햇살이 비칠 때 내 마음이 녹으면서 하나하나씩 녹아내리고 하나하나씩 외투를 벗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괜찮다, 좋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문제가 있어도 괜찮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놓은 후에 다시 쥐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때 모든 게 새롭게 보이죠. 다시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려놓고 다시 집어드는 것은 이전의 것이 아닐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도와주는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이 심리 상담, 훌륭한 심리 상담사, 유능한 심리 상담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마음 공부 가르침을 주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다면 훌륭한 분들일 수 있죠. 다만 그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라. 다시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데 도움을 주면 끝인 거예요. 언제까지 도움받고 살려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강한 힘이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슬라이드 기법 얘기하다가 너무 많은 걸 건드렸는데, 슬라이드 기법이라는 것은 왜 안 되는가? 바로 자력의 문제고, 자력은 다른 말로 내 에너지의 문제고, 내 에너지는 바로 많은 것들로 빼앗기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된 또는 내 안에 관념으로 쌓인 주입된 규정들, 규율들, 뭐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펜듈럼이 주입해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빗나가서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온갖 껍데기들이 진짜 나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체되지 않으면, 하나씩 해체되지 않으면, 내려놔지지 않으면, 내려놓고 다시 나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복원되기가 어렵고요. 복원되지 않으면 트랜서핑은 요원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변화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간단한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생각과 관념의 문제인데, 생각과 관념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딱 한 장 차이. 이 넘기는 걸 못해요. 이걸 넘기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리고 넘기는 거 어렵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넘기는 걸 못해요.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거든요. 저리로 가봐. 얘기해 준 사람도 없거든요. 오히려 가면 큰일 나. 너 가면 큰일 나. 아무도 가지 않았어. 간 사람 돌아오질 않더라.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민이라는 거 있죠? 연민. 자기 연민. 우울도 맛이 있어요. 우울도. 느껴보셨죠? 우울한 것도 나름 맛이 있어요. 그 우울을 아주 감미롭게 만들어주는 음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울적한 날에 커피 한잔 하면서. 맛이 있어요, 우울도. 모든 것은요, 왜 이걸 붙들고 안 놔주고 괴로워하냐면요, 거기서 얻는 이익이 있거나 거기서 얻는 나름대로의 맛에 도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과감하게 탁 놓으셔야 돼요. 탁 놔야 돼요. 스위치를 탁 옮기듯이 탁 놓는 게 필요해요. 탁 놓는 게. 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결단이라고 그러죠. 결단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 바뀌듯이, 사물이 바뀌듯이 바뀌진 않아요. 이 종이처럼. 그런데 결단, 계기, 결심이라는 것은 때로 이렇게 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습성화돼 가지고 나오기 힘든 분들에게는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한번 결단을 탁 하는 거, 이런 훈련은 도움이 됩니다. 엄격하게, 단호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내 안에 먼저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단호해질 때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도 단호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위약한데 아무리 내가 주문을 외듯이 해도 에너지가 미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십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의뢰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 더 많이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습니다.